오늘은 직장생활 그리고 커리어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입사원분들 팁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승진 빨리 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연봉 협상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한번 다 방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직장생활 이제 만 5년 차고요. 한국에서 월급 180만 원 받는 인턴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연봉 1억을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적응 팁들, 상사한테 이쁨 받는 팁들, 승진 빨리 하는 법, 연봉 빨리 올리는 법 정리해서 팁들을 한 번에 드릴게요. 원래 이 영상을 제가 좀 오래 얘기하면 한 3번, 4번은 나눠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프로젝트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나서 나눠서 올리질 못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풀겠습니다. 먼저 신입사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갓 취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6가지의 팁을 먼저 드릴까 해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면서도 유용하게 제가 썼던 팁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옷이랑 머리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일을 좀 못해도 용모가 좀 단정하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머리가 항상 단정하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좀 버벅거리고 좀 얼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는 게 좀 있어요. 항상 옷이랑 용모는 단정하게. 그리고 옷은 첫 양복 고를 때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색을 사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뭐 까만색 있고 뭐 파란색 있고 뭐 회색도 있고 그런데 까만색은 장르식용이고요. 그리고 회색은 뭔가 사람이 흐리멍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능력이 좀 없어 보여요. 스마트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첫 정장은 스마트 블루색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제가 첫 인턴할 때 들었던 팁이고요. 스마트 블루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색깔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 색깔로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면접을 다 합격하고 첫 출근을 하게 되면 팀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뭐 새로운 누구입니다. 누가 뭐 대리나 사수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건데 그 소개를 다 하고 나서 팀 전체 이메일을 한번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누구누구입니다. 첫 직장 생활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툰 것도 많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제 전화번호는 이거고 혹시라도 저한테 시키실 일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팀 전체 이메일을 한번 보내세요. 같이 들어간 동기들이 있으면 절대 그런 거 먼저 안 보낼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보내면 다른 동기들 아니면 최근에 들어왔던 신입사원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눈에 돋보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의 매너라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 들어간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린다고 이메일 하나 좀 보내는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하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주변에 앉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인사를 하세요. 뭐 How are you? 뭐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꼭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게 영어로는 small talk라고 하죠. 이러한 small talk조차 없으면 적응하기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신입사원이면 분명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뭐 프린트를 어디서 하는지, 스캔을 어디서 하는지, 어디 가야지 저기 있는지 물어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아침에 기본적인 인사조차 안 하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 가서 나 이거 좀 도와줘 말하면 사람들이 쟤 좀 뭐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하시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좀 꿀팁이에요. 그 노트 있죠? 그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출근해서 가방 놓으면 공책 항상 꺼내두고 무조건 가지고 다니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 본인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제가 일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설사 본인이 놀러 가더라도 아니면 뭐 담배를 피러 간다고 하더라도 카페에 간다고 하더라도 잠시 친구가 와서 친구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손에 공책이 있으면은 제가 미팅이 있나 보다. 쟤는 카페 오는데도 공책을 들고 다니네. 메모하는 습관이 있나 보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갈 때, 친구랑 잠깐 만나서 농땡이 필 때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면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새로 들어왔는데 모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괜히 뭐 이거 해봤어요 아는 척하면서 일 잘못해서 욕 들어먹는 것보다 애초에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면 또 물어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인터넷 뒤져보고 어떻게든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려고 이러면 시간도 소요되고 저한테 일을 줬던 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결과물이. 그럴 경우에 얘가 말귀를 못 알아먹나? 얘는 일처리가 굉장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멘토를 찾아라. 학교 다니실 때 한 1, 2학년 정도 되시면 아실 거예요. 한 3, 4학년 선배들 보면 그 선배가 나의 미래예요. 그 선배가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대충 내가 어느 정도의 회사를 갈 수 있을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직장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가서 나의 3년 후는 대리를 보면 될 거고, 나의 5년 후는 뭐 과장을 보면 될 거고, 나의 뭐 8년, 10년을 보고 싶으면 부장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월급, work-life balance, 뭐 생활 패턴 이런 걸 봤을 때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배울 것만 빨리 배우고 탈출을 하셔야 돼요. 즉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안에서 한 2, 3, 4년까지도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배울 거 배우고 탈출을 하자, 이직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멘토링을 부탁하세요. 어차피 나는 이 회사를 오래 안 다닐 건 아는데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뚜렷하지가 않다. 내가 이 회사를 나와서 어디로 점프를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그런 멘토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점프를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주니어 때부터 멘토랑 상담을 하면서 목적지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 내에 이러한 선배가 없다 하면은 회사 외에서 학교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도, 좀 잘된 케이스가 있으면 친구를 통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커리어를 완벽하게 이루신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링크드인 있죠. 저는 링크드인으로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멘토 해주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물어봤던 기억도 있어요. 결과는 안 좋았는데 아무튼 본인이 정말 커리어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 2년 차 정도의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팁들이고요. 그 다음은 승진 빨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4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만의 브랜딩을 하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비록 내 회사 안에서 1개 대리, 1개의 과장이지만 나 스스로의 브랜드는 확실하게 회사 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 윗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일 잘해, 이 일을 꼭 끝내야 돼, 그럼 무조건 쟤를 시켜야 돼.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쟤 데리고 가면 좀 편해, 좀 똘똘해서 잘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잖아요. 제가 꾸준히 보여주고 노력하면서 증명을 한 그런 이미지를 회사 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팁은, 제 상사나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이 원하는 일을 고객이 말한 시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세요.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즉 나의 상사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내 승진이 빨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고객님이 조금 더 일이 줄어들까, 일을 편리할 수 있을까, 그런 사소한 배려심 같은 거 있죠.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니저가 2번 일해야 될 거를 내가 한 번만 일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니저가 일하는 시간을 내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매니저가 정말 좋아합니다. 2번째, 긍정적 그리고 이지고잉 마인드. 그 미국 하이틴 드라마 보면 되게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애들 보시면 알잖아요. 막 되게 쿨하게 yeah, that's good,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주더라도 내색을 절대 하지 말고 별거 아니네, 이거 할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릴 건데 재밌겠네, 해볼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던 불평을 하던 어차피 본인이 할 일이에요. 매니저도 분명 알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매니저는 다 알아요. 근데 매니저가 그런 일을 줬을 때 내가 반응이 별거 아니네? 뭔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애구나. 얘는 무슨 일을 줘도 완벽하게 하겠구나. 이런 브랜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동료나 매니저들이랑 이렇게 스몰 톡 하다 보면은 너 주말에 뭐 했어? 아니 뭐 휴가 때 뭐 할 거야? 이런 얘기 할 때 좀 썰 같은 거를 재밌게 풀어주세요. 나는 시간만 가면 낚시 가는 애야. 난 하이킹 가는 애야. 나는 여행을 하는 애야. 놀 때는 놀면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애구나. 이런 이미지도 심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엄청 어려운 일을 주고 이러면 should be alright 이러고 집 가서 이제 야근하면서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피값을 아끼지 말자. 1, 2년 차는 커피값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는데 그 이상, 대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커피값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아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혼자 마실 때는 당연히 커피 안 사 먹고 그냥 회사 기계로 꺼내서 먹고 뽑아서 먹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동료라든지 매니저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데리고 커피 먹으러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저는 제 카드로 커피를 항상 사줘요. 설사 제가 방금 커피를 먹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서 숏블랙 에스프레소라도 시켜요. 나중에 먹으려고. 일단 배부르고 이러면 양 적은 걸로 시켜서 나중에라도 먹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커피를 먹기로 하면 커피 먹으러 가죠. 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커피를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또 얘기를 하는 타임이 생겨요. 그래서 대략 커피 먹으러 가자 하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생기는데 이럴 때 하는 얘기들이 정말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많이 돼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일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 내 승진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연봉 올려주는 거에서도 슬쩍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동료 직원들한테는 내가 사실 일을 하는데 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럴 때 밑밥을 살짝 내가 너 도움이 곧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연락할게. 이렇게 밑밥 가기도 좋고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멘토링의 개념에서 너 일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커피 값이 한 3불, 4불 한국에서 4,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4, 5천 원으로 그러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커피값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정말 승진 팁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승진 연한이 있어서 한 3년 차에는 대리를 달아주고 몇 년 차에는 과장을 달아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은 그런 거 짤 없어요. 외국은 평가를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 승진을 시켜줘요. 근데 이것도 말로는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매니저랑 매주면 매주 2주만 하면 2주마다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간격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지 내 연봉이 오를지 와꾸가 나와요. 굳이 기말고사 성적 기다리듯이 1년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갑자기 점수 받고 승진 받고 이렇지는 않아요.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조그만한 퍼즐을 매니저랑 매달 맞춰가면서 내가 이걸 했어 잘했어 이걸 했어 잘했어 이거 했어 잘했어 나 이거까지 했으니까 연봉 올려줘 아니면 승진시켜줘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첫 외국에서 취업했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패를 많이 받고 두 번째 이직을 했을 때 뼈저리게 느끼고 승진에 목을 매게 됩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어떤 식이냐면 매니저랑 2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캐치업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랑 캐치업을 하게 되면 일은 어때? 너 별일 없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갈 때 하나씩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별일 없어. 근데 너가 그때 부탁했던 그 프로젝트 내가 잘 했잖아 또. 그래서 많이 배웠고 다음 프로젝트 또 뭐 없니? 이런 식으로 넌지시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요. 매니저한테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잘했고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너 세뇌시킨 거를 다 종합했을 때 너는 올해 말에 날 승진시켜줄 수밖에 없어.
이런 대화가 계속 돼가면 결과적으로 승진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계열 중에서는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이 알아서 오겠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어필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게 외국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매니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나 승진할 수 있어? 매니저 반응이 뭔가 미적지근하면 왜 할 수 없어? 뭘 더 해야 돼? 너가 봤을 때 어떤 점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는 거를 다음 캐치업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외국에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이 진급이 되면 대리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과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 과장의 교육을 시키고 과장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대리야. 근데 내가 과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과장 일을 계속 뺏어서 해야 돼요. 나 내일 다 했어. 나 이거 다 할 줄 알아. 대리로서 내일 다 할 줄 알아. 근데 나 과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 과장이 되고 싶으니까 과장 일을 이제 조금씩 나한테 줘봐.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줄게. 사실 대리를 탈출하고 싶으시면 대리를 다 하고 내가 과장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시켜줘야지 그때 과장 타이틀을 달아줘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만 계속 계시지 마시고 윗사람 일을 계속 뺏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승진도 빨라집니다. 이건 제 매니저한테 들은 팁이었어요. 그럼 이제 연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016년 11월에 첫 취업을 했어요. 그 빅4 중에 컨설팅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을 하고 정직원이 돼서 받았던 게 연봉이 4,500만 원 플러스 알파였어요. 알파가 이제 커미션인데 그때 뭐 용돈 개념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컨설팅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외국에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문화 같은 것도 맞지도 않았고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서 다시 컨설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빅4 중에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연봉이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봉은 아직도 기억해요. 2017년에 47,500불을 받았던 것 같아요. 47,500불이면 하나로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그 돈인데 그 돈 받고 1년 반을 일했어요. 좀 많이 힘들었죠, 재정적으로. 그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컨설팅이랑 좀 안 맞기도 했고 좀 별로였어요. 회사가 문화도 생각했던 거랑 많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예 금융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 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전략기획 애널리스트로 들어갔는데 영어로 Strategy Analyst라고 해서 그때 연봉이 67,000에서 7만 초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 달러로 67,000에서 7만 불이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되고요. 그 일을 2년을 하다가 제가 승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은 사실 승진 개념도 물론 있지만 저는 승진 개념이 아니라 저는 사원 대리급이었는데 다른 팀에 저가 지금 하는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과장 자리가 하나 나와서 제가 과장 자리로 지원을 해서 저처럼 지원한 다른 내부 경쟁자들이랑 경쟁을 해서 면접을 다시 보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앞서 말한 승진 잘하는 방법과 그리고 꾸준한 네트워킹 그리고 면접을 좀 잘 보는 스킬들도 있어서 제가 2단계를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그래서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로 2년 일하고 매니저를 달면서 연봉이 93,000, 94,000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년차 얘기예요. 그래서 매니저로 한 8개월 정도 일하다가 여기선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뭐 딱히 다른 회사 이직할 만한 것도 많이 없다 해서 제가 지금 싱가포르 오게 됐는데 제 첫 영상 여기 띄워드릴게요. 첫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뉴질랜드에서도 그때 당시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 오퍼 왔던 게 13만 5천 불이었고 그 오퍼를 저버리고 싱가포르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 첫 영상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돈은 싱가포르이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온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13만 5천 불 해도 제가 세금 그때 33% 구간이었는데 평균적으로 떼가는 게 한 28%는 떼갔어요. 제 1년 소득에서.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받은 오퍼는 세전 연봉이 1억 천 정도였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세후 1억이 넘어버려요. 세금이 워낙 낮아서. 그래서 일단 오게 된 거고요. 아무튼 저는 5년 만에 많은 연봉 협상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 팁을 이제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한 3년차 이상인 분들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봉은 아무리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뭐 그랬어도 초봉은 협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근데 3년차 그 이상부터는 내가 가진 스킬들이 다르고 뭐 내 학벌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연봉을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프로세스를. 이직을 하려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으면 HR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너 면접 볼래?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데 나중 가서든지 언제든지 그 HR이 본인한테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너 얼마 받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 지금 얼마 받고 있어?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를 받고 싶은지.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그 회사가 알 바도 아니고 내가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고, 내가 뭔가 지금 박봉을 받고 있어서 내가 얼마 받는지를 알려줬을 때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 받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너네 회사에서 이 정도의 돈을 주면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HR이랑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HR이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 궁금한 거 없니?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맨 처음에 와요. 그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야, 근데 너 그 자리 페이밴드가 어떻게 돼? 페이밴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과장 직급이면 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를 준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를 준다. 이렇게 회사에 밴드가 다 있거든요. 그 밴드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얘가 돈을 밝히네? 얘가 첫 질문을 이런 걸 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9만에서 10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나중에 너 얼마 받고 싶어? 물어봤을 때 10만 받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뜨고 싶다, 이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지원을 한두 군데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뿌리세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가 됐던 외국이 됐던 여러 개를 뿌리세요. 그리고 면접이 오면 다 보세요. 안 갈 회사도 다 보세요. 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일단 보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랑 마지막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할 때 말씀을 하세요. 나 사실 지금 너네 말고 다른 데서 오퍼 온 데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고 있어. 얘네는 얼마를 준다네? 너네는 10만 불을 준다는데 얘네는 12만 불까지 맞춰준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타협을 계속해야 돼요. 만약에 HR이 한 번에 우린 10만 불밖에 못 줘, 너 10만 불 받고 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다른 데 오퍼 는 데도 있고 10만 불이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랑 얼마 차이 나지도 않고 너네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얼마야? 내 하이어링 매니저랑 얘기해보고 연봉 협상을 한번 해줘서 다시 와줘. 나는 12만 불을 꼭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꾸준히 하세요. 제가 봤을 때 간 보는 것도 여러 번 보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지치겠지만 한두 번 정도 푸시백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이 1, 2만 불이지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 정도는 챙겨가야죠. 아무튼 협상하실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카드가 지금 너네 회사 한 카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약간 어장관리하듯이 이 여러 가지 카드 중에 너의 회사는 하나다, 그거를 명심해라. 이거를 항상 일깨워 주셔야 돼요, 회사에. 그래야지 협상이 잘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영상에서 뉴질랜드에서 오퍼가 그렇게 높게 올 줄 몰랐다는 얘기가, 저는 싱가포르에서 돈을 진짜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저 릴로케이션, 그 싱가포르로 이주 비용까지 다 해주고 뭐 다 해준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높게 연봉을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한 1만 불은 그래도 더 써서 보냈어요, 최종 계약서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면접 잘 보는 스킬, CV, 레주메 잘 쓰는 스킬 같은 것들 콘텐츠 따로 만들 거 있으면 만들 거고요. 혹시라도 커리어에 관해서, 이직에 관해서, 취업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더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